여천이었거든요. 네, 근데 진짜 거의 한 10월에 왔었죠. 거의 한 6개월, 7개월 만에 거의 오는데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은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기다리고 계시던 이제 마인드 360에 대한 제품에 대한 강의를 드릴 텐데요. 강의를 드리기 전에 제가 사실은 이 제품의 임상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한 1월 달부터 계속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계속 섭취를 하고 있었는데 원래 파마넥스 제품이나 뉴스킨 제품이 원래 좋지만 진짜 이 정도까지 제가 확신을 가지면서 강의 준비할 때 계속 떨렸던 적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좀 드릴 텐데요. 먼저 화면에 나왔을까요? 네, 이렇게 제품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마인드 360은 토탈 멘탈 케어를 할 수 있는 토탈 솔루션이거든요.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 시장을 먼저 알아보기 위해서 사실은 제품의 임상시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이것보다 우리나라에서 과연 멘탈 케어 시장이 정말 클까? 가능성이 있을까? 요걸 알아보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멘탈 케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 앞에는요 이렇게 세 가지 데이터가 있습니다. 네, 한번 첫 번째 데이터 볼까요? 첫 번째 데이터는요 OECD 회원국 연령별 자살률인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가 어느 나라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2003년부터 2024년까지 2017년 딱 한 해 빼고 자살률 계속 1위래요. 계속 1위인데 어떤 연령이 자살을 많이 할까라고 알아봤을 때 저는 10대라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10대는 뉴질랜드가 1위고 우리는 뭐가 압도적으로 높냐면 70대 이상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네, 70대 이상이 얼마나 높냐면 우리나라 안에서도 70대 이상의 자살률이 높지만 이게 전 세계적으로 했을 때도 정말 심각한 수치예요. 어느 정도 비교를 하면 세계 2차 대전에 나치의 강제 수용소 내의 유대인의 자살률이랑 비슷하다고 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70대 이상의 자살률이 그 강제 수용소 내의 유대인 자살률이랑 비슷하다고 하니까 정말로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70대가 왜 스스로 목숨을 많이 던질까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크게 전문가들이 두 가지로 생각하거든요. 뭘까요? 첫 번째는 건강. 물질적인 것도 있어, 맞아요. 첫 번째는 건강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건강을 잃음으로 인해서 신체가 불편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비관하시는 분들도 많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수명이 정말 길어졌거든요. 거의 100세 이상까지 사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 속도에 비해서 크게 안 늘어나는 게 하나 있어요. 정년. 회사의 정년은 늘어나봤자 지금 3년 정도? 2년 정도? 근데 솔직히 말해서 AI가 발달했기 때문에 정년은 점점 짧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정년은 짧아지고 정년은 그대로인데 나이는 20, 30 수명이 늘어나니까 비경제 활동을 하는 시기가 짧게는 30년, 길게는 50년이라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경제적 궁핍으로 인한 자살률이 정말 높대요. 10년 전보다 훨씬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걸 의도하고 이 자료를 가져온 게 아닌데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뉴스킨 사업의 모델이 지금도 굉장히 성공적인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건 진짜 더 성공적인 모델이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뉴스킨에는 없어요. 뭐가 없죠? 정년이 없어요. 내가 던지지 않는 이상 정년이 없고 두 번째는 돈을 많이 버는 직업들의 공통점은 건강을 잃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건강 잃으면 사업이 더 안 되죠. 왜?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건강과 아름다움을 무조건 챙겨가야지 내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강을 지키면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20년, 30년 그리고 AI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 사업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나요? 네. 다음은 두 번째 데이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OECD 국가별 수면 시간인데 제일 짧아요. 어느 나라가요?
우리나라가. 근데 좀 이상해요. 몇 시간으로 돼 있어요? 네, 신생아 포함통계입니다. 네, 실제 성인은 5시간이 채 안 된다고 해요. 네, 어쨌든 이렇게 OECD 국가 중에 잠을 제일 적게 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가지 데이터를 봤어요. 자살률이 높고 두 번째는 잠을 못 잔다. 근데 혹시 제 강의를, 스트레스 강의를 이렇게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 잠을 못 자면요, 이꼴은 인지 발달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 뇌에는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강의 듣고 또 좀 이따 점심 드실 거고 또 친구들 만나실 거고 또 사업하러 다니시고 또 애기들 볼 거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지식도 쌓이고 경험도 쌓이고 또 뭐가 쌓이냐면 베타 아밀로이드가 매일매일 조금씩 쌓여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발견한 게, 수면이 베타 아밀로이드를 이게 없애주는 기전이라는 걸 발견된 게 10년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원래 이제 우리 머리에는 베타 아밀로이드가 있어요. 일정량 이제 계속 있어요. 근데 그 다음날 MRI를 찍어보면 없어져 있어요. 또 그 다음날 또 쌓여요. 또 그 다음날 찍어보면 없어지는 거. 근데 아무리 뇌를 찾아봐도 베타 아밀로이드가 나가는 길이 안 보이는데 다음날 되면은 없어지고 그 다음날 보면 또 생기고 없어지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어느 길로 나가는 거지? 찾아보니까 그게 발견된 게 2017년, 2016년인데 잘 때 림프관이 살짝 열리면서 그때 배출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베타 아밀로이드나 타우 단백질 같은 것들이 그때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안 자면 어떨까요? 그 음식물 쓰레기 2, 3일 계속 집에다 놔두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진짜 볼게요. 우울하고 잠을 못 자는 대한민국은 경도인지장애,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억력이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나빠졌을까 봤을 때 2010년 대비 2020년에 19배 증가했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뭐 노령화, 인구 고령화에 의한 뭐 증가율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 앞에 연도수가 1970년 이렇게 되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2010년에서 2020년 사이에 19배 증가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수치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때요? 멘탈 건강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나요? 많이 없나요? 네, 여기까지 생각하시면 두 번째는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우리나라 멘탈과 관련된 병원, 그러니까 처방약, 이런 의료 시장은 클까요? 작을까요? 사실은 이 통계만 보면 전 세계에서 제일 커야 돼요. 그쵸? 전 세계에서 제일 우울하고 전 세계에서 제일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우리나라 멘탈 의료 시장은 제일 커야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자살률은 가장 높지만 항우울제 처방은 가장 적고요. 수면 시간은 최하위지만 수면제 처방은 제일 낮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멘탈에 관련된 문제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실제 처방률은 낮다.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이런 생각을 하세요. 아, 한국인은 멘탈에 관한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관심이 별로 없다. 혹은 소극적이다. 시장이 굉장히 작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보통 이렇게 많이 결론을 짓는 기사들도 많거든요. 근데 처방률이 낮다고 해서 시장이 작은 건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음 보여드릴게요. 처방률은 낮은데요, 멘탈 케어 시장은 2012년에 비해서 2022년 몇 배 성장했어요? 6배잖아요. 아니 뭐 경도인지 장애가 19배 성장했는데 6배는 굉장히 작은 수치 같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쿠팡이나 뭐 아마존 같은 온라인 리테일 시장이 10년간 얼마 정도 성장했는 줄 아세요? 몇 배인지는 몰라도 엄청 많이 성장했을까요? 조금 성장했을까요? 근데 4.5배에서 5배예요. 네, 그러니까 수면과 관련된 시장이 몇 배라고요? 6배 시장이 올라갔다는 거. 그럼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무슨 시장이 이렇게까지 올라갔지? 처방률은 낮은데? 봤더니 그 상담 앱 어플 이런 시장은요 10년에 6배가 아니라 1년에 5배씩 성장하고, 숙명과 관련된 기능성을 인정받지 못한 일반 식품들도
없어서 판매가 안 될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숙면과 관련된 마약 베개, 실제적으로 진짜 마약이 들어있는 베개가 아니라 이 베개를 덮으면 잠이 온다라는 그런 시장도 계속 지속적으로 엄청나게 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이런 시장을 가지고 10년 새 온라인 리테일 시장보다 훨씬 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원래 문제로 들어가서 아까 사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상하지 않아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신과 약 처방을 안 할까? 왜냐하면 약이 훨씬 더 효과가 빨리 올 텐데 왜 처방을 안 할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 처방을 싫어할까요? 안 싫어요. OECD 국가 항생제 처방은 진짜 높거든요. 근데 얘만 되게 낮아요. 왜 것 같아요? 문화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뭔가 기록이 남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뭔가 내가 병원을 간다라고 생각하는 좀 그런 불안함, 이런 심리적 장벽이랑 두 번째는 뭐냐면 직접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야 되는 물리적 진입 장벽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좀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어찌됐던 뇌와 관련된 약이다 보니까 뭐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까요?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에 6배 성장했던 것들은 어때요? 심리적, 물리적 진입장벽이 높아요, 낮아요? 엄청 낮아요. 그리고 젤리 같은 것들은 안전해요, 안전하지 않아요? 안전하잖아요, 그렇죠? 일반 식품이니까 안전해요. 이걸로 우리가 6배 정도 10년간 성장했는데 6배보다 더 10배나 20배 가까이 성장할 수 있으려면 뭐 하나가 더 추가되면 돼요. 뭘까요? 효과. 그렇죠. 보통 안전한 거는 효과가 없다, 효과가 있는 것은 안전하지 못하다, 이런 인식 되게 많거든요. 근데 진짜 안전성을 보장해 주면서 과학적 검증이 되고 과학적 검증뿐만 아니라 실제 섭취했을 때 효과도 비교적 빠른 제품이 나오면 성장률이 몇 배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아무렇게나 정답은 없어요. 10배, 20배, 60배까지 성장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럼 물어보실 거예요. 2024년 8월에 나오는 마인드 360은 안전하면서 진입장벽이 낮으면서 과학적 검증이 돼서 효과가 비교적 빠른 제품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3000% 예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과학적 검증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수면, 스트레스, 기억력, 릴렉싱, 에너자이즈, 이렇게 해서 수면과 관련된 건강기능식품, 스트레스와 관련된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기억력과 관련된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바디크림과 바디워시를 통해서 아로마, 향들을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쓴 토탈 솔루션으로 저희가 8월에 선판매가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세요. 먼저 글로벌 원료와 한국 원료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글로벌 원료랑 한국 원료를 이 서트에서 제가 강의를 드렸을 때 대부분 뭘 많이 물어보셨냐면 글로벌은요 마인드풀, 샤프 포커스라고 해서 기억과 인지가 따로 나눠져 있는데 왜 한국 제품은 한 제품으로 합쳐져 있나요? 이걸 되게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왜 그렇게 했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번거로울 수 있죠. 두 가지를 이렇게 따로따로 섭취하면. 그리고 두 번째는 원가가 두 개로 나눠버리면 또 올라가요. 그래서 저희가 글로벌 원료를 그대로 하나로 합쳤습니다. 근데 뭐 하나만 뺐어요. 뭘 뺐냐면 카페인 뺐어요. 잘했죠? 왜냐하면 이 한국은 카페인이 들어가면 안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럼 우리나라는 카페인 섭취를 충분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니즈를 반영해서 카페인을 빼고 피부로인 추출물 BF7이라는 원료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수면에 관련된 나이트 타임인데 샤프란 마그네슘 합성 멜라토닌이 글로벌 원료예요. 그런데 한국은요 샤프란 마그네슘 그리고 합성 멜라토닌 대신에 이건 사실 또 말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자주기자리 추출물이 천연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뭐 아시는 거죠? 뭔지 그렇죠? 뭔지 아시는 거죠? 궁금하시면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샤프란 마그네슘이 한국에 이렇게 부원료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 조금 넣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동일 원료의 동일 양이에요. 근데 그냥 한국 법상 이렇게 표기가 되는 거고 글로벌 원료와 동일한 원료에 동일한 양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조금 다르고 나머지 필캄이나 뉴스킨 제품 두 가지는 글로벌 원료랑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억과 인지력에 관련된 샤프마인드의 임상시험 결과를 공유를 드릴게요. 샤프마인드의 가장 큰 자랑할 만한 점은 뭐냐면요, 전 연령 임상시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이 포함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성인, 노인 이렇게 5그룹으로 나눴는데요. 여기서 조금 꼼꼼하시거나 좀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MBTI가 J이신 분들은 이게 궁금할 거예요. 성인도 만 20세 이상이고 대학생도 만 20세 이상인데 왜 굳이 성인과 대학생을 나눠서 임상시험을 진행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냐면 대학생은 엄밀히 말하면 18세에서 25세 사이거든요. 그때가 뇌발달의 마지막 단계예요. 그래서 대학생과 성인을 나눠서 설계를 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설계 자체도 굉장히 과학적으로 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7세에서 9세들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한테 그거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안전해요? 안전해요? 그거 진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안전하다고 해도 계속 물어봐요. 근데 안전하다는 반증이 뭐냐면 여러분들 다 찾아보세요. 어린이를 임상시험으로 한 제품 거의 없어요. 그리고 약 같은 경우에 뒷부분에 이제 우리가 이게 속지가 들어있잖아요. 설명 거기 딱 보면은 대부분의 약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어린이는 의사와 상담하세요 또는 어린이는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라는 문구가 무조건 들어가 있는데 그게 정말 어린이한테 독성을 일으켜서 적어놨다기보다 어린이 임상시험 진행이 사실 잘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우리 아이를 임상시험을 하시는 부모님들 정말 진짜 많이 아프고 애가 진짜 뭔가 생사를 그런 넘나드는 게 아니면 아이들이 임상시험으로 잘 안 구해져요. 제가 옛날에 있었을 때 회사에서도 아토피 관련해가지고 어린이 임상시험자를 다 모으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결국 못했어요. 안 구해져요. 안 구해져서 결국은 회사 직원들, 아이들 근데 직원들도 아무도 지원 안 해요. 그래서 아무리 안전하다는 걸 알아도 지원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사실은 어린이 시험 가지고 있는 게 잘 없어요. 근데 어린이 시험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원료도 다 천연이에요. 천연 원료들입니다. 한번 볼게요. 어떤 실험 결과가 있냐? 첫 번째, 기억 지수가 35%. 어린이 같은 경우에 기억 지수가 35% 올랐고요. 기억 유지도는 뭔지 아세요? 기억 유지도? 기억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기억 유지도 18% 그리고 기억 인출 효율성이 68% 증가했거든요. 이게 좀 대박인데 이게 뭐냐면 기억 지수는 그냥 기억을 얼마나 하는지, 기억 유지도는 기억을 얼마나 오래 하는지, 기억 인출 효율성은 내가 기억한 거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기억력은 되게 좋은데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죠? 기억은 정말 별걸 다 기억하는데 공부는 성적이 생각보다 안 나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게 기억 인출 효율성이 낮는 건데 기억을 하는데 이 기억을 적재적소에 활용을 못하는 친구들이 기억력은 좋은데 공부를 잘 못하는 건데 기억 인출 효율성은 내가 하고 있던 기억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는 능력,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메타인지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되시죠? 이게 몇 퍼센트요? 68% 증가했습니다. 놀랍죠? 그리고 원래 저희가 이 제품이 어린이 타겟으로 한 제품은 아니고요. 성인의 인지와 기억력인데
이런 결과도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청소년은 마찬가지 기억지수 증가, 기억 유지도 증가, 기억 유효율성 증가. 이거는 이제 낮을수록 좋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억 인출 효율성 메타인지랑 굉장히 비슷한 건데 이것도 50%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어린이 청소년에서 이런 효과를 얻었고요. 세 번째 대학생은요. 기억 지수를 안 봤어요. 기억 유지도도 안 봤어요. 대학생은 뭐 봤냐면 언어와 시각을 봤는데 왜 그걸 봤냐면 대학생은 더 이상 기억력이 좋아지고 이런 단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언어와 관련되고 시각이랑 관련된 것들이 42%, 22%, 50% 가까이 증가했다라는 거고 그럼 다시 성인은 기억력을 봤어요. 왜 봤을까요? 성인은? 그쵸. 기억력이 이제 발달되는 시기는 아니지만 기억력이 떨어지는 시기. 뇌세포 감소가 30대부터 시작되거든요. 네, 30대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다시 증가 30%, 60%, 기억 정확도 60% 증가했어요. 네, 그거 볼 수 있고 노인의 경우에는 일화 기억이라는 걸 봤는데 왜 일화 기억을 봤냐면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뭐 이제 70대 이상의 분들한테 기억을 얼마나 오래 하는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제 있었던 일을 설명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쵸? 왜냐하면 내가 약을 하루에 3번 먹어야 돼. 어제는 누굴 만났어. 다음 주는 누굴 만날 생각이야. 어제는 누굴 만났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어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쫙 왜냐하면 기억지수는 어느 정도 떨어지는데 그게 또 굉장히 내 노화의 중요한 척도거든요. 그 나이 때는. 그래서 일화 기억까지 모두 봤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대단하지 않나요? 네. 근데 여기서 끝이 또 아니죠. 예. 이 검사뿐만 아니라 이 검사조차도 만족스럽지 못해서 의료 장비로 왜냐하면 기억 인출 효율성 막 이런 걸 다 봤잖아요. 의료 장비로 진짜 그 뇌의 부위가 활성화됐는지를 fMRI를 찍었어요. MRI라는 건 뭐냐면 뇌의 구조를 보는 게 MRI거든요. fMRI는 뭐냐면 F는 뭐냐면 펑셔널, 기능 보는 거예요. 봤을 때 어떠냐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섭취 전이고 여기가 섭취 후인데 좀 빨간 부분이 많이 활성화된 게 보이세요? 네. 보이시죠? 이 빨간 부분이 어디 부분이냐? 기억력과 논리력과 수리력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활성화가 되었더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쵸? 놀랍죠? 그랬죠. 근데 또 만났어요. 뭐냐면 주의 집중력까지 뇌파를 다 봤습니다. 네, 주의 집중력. 그러니까 진짜 이거를 뭐라 그래야 되냐면 이걸 다 외울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실험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집중력과 관련된 뇌파 검사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주의력과 관련된 뇌파들이 이게 어떤 실험이냐면 자극을 줘요. 자극을 주면 좀 산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를 주잖아. 어떤 새로운 자극을 딱 주면 이거 해결하다가 딴 데로 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해결하다가 다른 쪽으로 가니까 해결을 끝까지 못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해되시죠? 근데 사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주의력이 떨어지잖아요. 분명히 뭔가 내가 뭘 하려고 거실에 나왔는데 다른 데로 이렇게 가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게 그 자극에 대한 자동적 처리가 엄청 빨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의 타겟을 딱 잡으면 그 타겟에 대한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대박이죠. 이 뇌파는 경찰서에서 거짓말 탐지기로도 쓰이는 뇌파예요. 네, 그 원리. 그러니까 뇌파 검사가 되게 여러 가지예요. 저희가 L테아닌을 가지고 알파파가 나오는 뇌파 검사도 있고 뇌파 검사가 굉장히 여러 가지 수면에 관련된 뇌파 검사도 있고 이거는 주의 집중력에 딱 되어있는 뇌파 검사다라고 보시면 이것까지 완성됐어요. 그리고 또 제가 여기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글로벌 원료 중에서는 또 어떤 게 있냐면 뇌 성장 인자가 정말 많이 생성됐는지 진짜 집요해요. 혈액 검사까지. 그러니까 진짜 그 조지 클루니 CF 중에 그게 나와요. 뭐 네스프레소 그 선전하는 건데 네스프레소 그래서 네스프레소 먹고 있다니까 what else 이런 게 나와요. 그 외에 뭐가 필요하냐? 이거 말고 그 외에 뭐가 필요한데 저는 이거 보면서 what else 딱
생각나요. 이거 외에 더 필요할 게 진짜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여기 또 다 담지 못하는 연구 자료가 50% 정도 더 있다라는 거. 근데 그거는 제가 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기 때문에 부를 수 있는 방법을 고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서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나이트 타임인데요. 이것도 정말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원료가 하나가 또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부를 수 있는 방법을 좀 내가 찾아보도록 하고, 일단은 나이트 타임이 가지고 있는 원료에 확인된 지표를 좀 보여드릴 텐데, 이것도 굉장히 과학적으로 검사를 했어요. 그냥 단순하게 섭취를 시킨 다음에 잠 잘 잤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실제 사람을 그 수면센터 병원에 데리고 와서 실제 재운 다음에 섭취과 섭취 후에 내가 하는 말들은 믿지 않아요. 내가 하는 말들도 믿어요. 물론 그걸 설문조사도 하지만 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기계적으로 봐서 실질적으로 5가지가 효능이 합정이 됐는데, 첫 번째는 입면시간 감소예요. 이건 제가 섭취하고 제가 직접 느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입면시간이 잠들기까지 1시간이라면 30분으로 단축이 되거나 그런 것들이 입면시간 단축, 그리고 총 수면시간 증가. 그러니까 수면시간이 원래 한 4시간 잤는데 6시간, 7시간으로 늘어났다라는 거 확인했고요. 수면 효율, 그러니까 수면을 얼마나 깊이 잘 자는지. 네 번째가 비렘 수면 중 2단계 수면 개선인데, 이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임상시험이라서 제가 주간 졸음 측정 얘기하고 다시 자세히 얘기 드릴게요. 그리고 5번째는 주간 졸음 측정인데, 이거는 선생님 느끼셨죠? 섭취하셨을 때 낮에 분명히 그때 강효서 선생님 말씀을 저한테 해주신 게, 낮에 진짜 느낌이 다르다, 졸리는 게 하나도 없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우리 임상시험 결과에 있는데? 그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과학적으로 주간 졸음 측정표도 개선이 됐다라는 거예요. 얼마 만에요? 2주 만에요. 근데 좀 오래, 평균적으로 걸린 사람이 2주인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섭취했을 때 저는 좀 바로 느끼는 편이었거든요. 아마 섭취하신 분들은 또 각자 다 다르실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이번에 서트 가서 3일치를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그 모험이에요. 3일 만에 효과가 없으면, 그쵸? 이게 진짜 안 주는 것만 못하거든요. 그 3일치를 저희가 다 직원들이 들고 갔단 말이에요. 정말 힘들게. 그래서 다 드렸는데 저희가 그만큼 확신이 있어서 3일치를 저희가 드린 거거든요. 한 번에 그러니까 사장님, 그쵸?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사실은 되게 모험이, 그냥 예를 들어서 오메가3 같은 경우는 3일치 가져가도 혈액 개선을 못 느끼잖아요. 사실 보통. 근데 저희가 진짜 보통 자신 있는 게 아니에요. 3일치를 2주도 아니고 3일치를 딱 드렸다는 건 저희가 그만큼 효과가 있다는 거. 그 중에 이제 비렘 수면 2단계 수면 개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사장님들이 체험을 하신 사장님들이 무슨 말씀을 제일 많이 하셨냐면, 똑같은 시간을 잤는데 정말 충분히 잔 느낌이고 숙면을 취한 느낌이다라고 하셨거든요. 그게 바로 저 4번째 비렘 수면 2단계 수면 개선, 저것 때문인데, 우리가 수면이 보면 렘 수면이라는 게 또 비렘 수면인데, 렘 수면은 좀 약간 얕은 수면, 꿈 같은 거 많이 꾸는 건데, 우리가 잠을 푹 잤다라고 느끼는, 측정하는 단계가 요 비렘 수면 2단계거든요. 이게 전체 수면의 한 50% 되는데, 이걸 얼마나 잘 잤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깊이 푹 숙면을 취한 거랑 똑같기 때문에, 똑같이 예를 들어서 6시간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6시간 잤는데 나는 너무 피곤해 하는 사람이 있고, 5시간 잤는데도 나는 5시간만 자도 너무 충분히 자는데라는 게, 비렘 수면 2단계가 얼마나 충분히 자느냐거든요. 그게 바로 비렘 수면 2단계를 얼마나 자느냐인데, 요거가 개선이 됐는데, 아마 다른 원료들 찾아보면 비렘 수면 2단계 개선이 거의 없을 거예요. 네, 근데 저희는 수면 중에서도 단순히 수면의 시간을 늘린 게 아니라 수면의 시간도 늘렸지만 그 중에 비렘 수면 2단계를 늘렸는데, 요게 또 왜 중요하냐면, 제가 뭐 때문에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숙면 때문에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거 혹시 아세요? 잠을 잘 자야 기억력이 좋아진다. 아시죠? 다 들으셨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오늘 제가 강의를 여러분한테 드리잖아요. 강의를 드리면
분명히 지금은 다 머릿속에 이제 어느 정도 들어왔을까 안 들어왔으려나요? 네, 그래도 어찌됐든 내 나름대로 10%라도 들어왔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오늘 안 주무시잖아요. 그럼 그냥 희발되는 거예요. 그냥 희발. 그러니까 잠을 잘 안 자는 사람들은 공부를 잘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들었던 단기 기억 중에 내가 판단했을 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있죠. 그거를 딱 어디다가 모아두냐면 장기 기억에 딱 붙이는 역할을 여기서 하거든요. 비렘수면 2단계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기억 딱 풀 단계. 기억력을 아주 그냥 딱 뇌에다 붙이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 공부하잖아요. 근데 공부 진짜 열심히 하는데 비렘수면 2단계가 개선이 잘 안 되면 이때 잘 못 자면 10시간 공부한 게 허투루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애들 같은 경우도 수면을 취해야 되고 혹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키우시는 분들 계신가요? 네. 몇 시에 자요? 그쵸, 1시만 이렇게 자죠. 몇 시에 자요? 2시요? 12시. 근데 언제 가는 등교 시간은 똑같잖아요. 회사 퇴근 시간. 근데 저희 애가 1시에 자고 12시에 자거든요. 중학생인데. 근데 진짜 그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짜증이 날 일이 아닌 게 걔네는 그 성인보다 멜라토닌이 2시간 늦게 나와요. 그 왜 그러냐면 걔네가 항상 성장하는 단계여가지고 다른 호르몬들이 폭발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 자는 호르몬이 2시간 나오니까 걔한테 예를 들어서 11시에 야 너 왜 이렇게 안 자? 라고 하면 그 친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밤 9시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게 좀 쉽지 않아요. 사실 중고등학생들은 등교 시간이 11시 정도 돼야지 그럼 성격이 확 오를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도 좀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어쨌든 이런 비렘 수면 2단계 수면 개선까지 있다. 그러면 여기까지 들으시는 분들은 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까지 효과를 실제 이제 그 병원에 가서 다 검사를 했는데 이게 안전해요? 이렇게 생각 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둘 전부 다 원료들이 식물성이고요. 두 번째는 내성 테스트 완료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고 섭취를 하셔도 되는 부분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안심하고 섭취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스트레스 제품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저는 별명을 딱 이렇게 짓고 싶어요. 45분. 그냥 45분만 외우세요. 뭐냐면 실제 이것도 뇌파로 검사를 한 거거든요. 뇌파로 검사를 했을 때 45분 만에 신경에 안정된 알파파라는 뇌파가 45분 만에 확인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먹었을 때 45분 뒤에 효과가 있었어요.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실제 검사를 했을 때 45분 만에 알파파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45분이라고 외우시면 되시고 나중에 제품을 구매를 하셨을 때는 저한테 알려주세요. 섭취하고 45분 후에 마음이 안정됐는지 그걸 한번 알려주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45분 만에 알파파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기억, 인지와 수명과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한 모든 원료들이 안전한 원료와 안전하게 다 테스트를 했고 근데 안전한데 그 검사 확인 방법은 의료 장비 같은 것들 다 사용을 해서 확실한 과학적 효능도 입증이 됐다는 거예요. 다음은 이제 두 가지인데 바디크림이랑 핸드앤바디워시거든요. 여기는 이제 글로벌 제가 조진 박사님 강의를 들었을 때 그리고 이제 글로벌의 트레이너 분들한테 이제 강의를 들었을 때 제품을 이제 만드신 분한테 들었을 때 향에 엄청나게 집중을 하셨대요. 우리가 왜 아로마 이게 되게 많잖아요. 실제적으로 향이 딱 오면 마음이 안정되는 그런 아로마 향들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로 진정과 릴렉싱과 에너자이징 이런 것들을 관련한 향에 엄청난 노력을 했다고 하고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아마 저희가 추후에 좀 공개되긴 할 건데 이 향이 그 멘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임상시험이 있나요? 있더라고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 스트레스
스트레스 같은 그런 임상시험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한번 공유를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건강기능식품 강사기도 하고, 저는 약간 원료를 좀 파는 걸, 원료를 좀 이렇게 공부하는 걸 좀 좋아해서, 이 화장품 중에서도 좀 원료가 특이한 걸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이제 요 이제 바디워시 같은 경우는 글루코닉 엑시드라는 게 있어서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 이눌린이랑 레시틴은 그냥 천연 보습 인자거든요. 그러니까 노폐물 제거와 보습이 한 번에 되는 바디워시라고 보시면 되세요. 향은 청사과랑 인삼향인데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저는 이게 조금 신기했어요. 뭐냐면 바디크림이 되게 신기했어요. 바디크림이 왜 신기했냐면 칼슘이랑